때로는 가장 강한 동행은 말이 아닌 조용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 뒤에는 늘 묵묵히 곁을 지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그녀를 비켜갔지만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김혜경 여사의 조용한 내조와 뜨거운 동행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나이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응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내조로 빛난 김혜경 여사의 30년 동행.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조용하지만 굳건한 동행의 발자취를 남기며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1960년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피아노를 전공한 예술학도였던 그녀는 결혼 후 가정과 남편의 정치 여정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하며 이제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로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자리에서 정치적 동반자로 변모하기까지 김 여사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심층 취재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봉사활동과 사회 참여,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성품, 그리고 국민적 관심의 이유를 조명합니다. 맨 먼저 시골 소녀에서 피아노 전공의 대학 시절을 살펴볼까요? 김혜경 여사는 1966년 9월 12일 충청북도 충주 산청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며 검소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 음악적 재능을 보여 서울 선화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고 1985년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에 입학하여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녀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며 졸업 후 오스트리아 유학까지 준비할 정도로 열정적인 예술학도였죠. 그러던 1990년 어느 날 김혜경 여사는 운명 같은 만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유학을 준비하던 그해 8월 지인의 소개로 당시 각 개업한 초년 변호사 이재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조우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 만남이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기장 프로포즈 일화와 결혼 스토리를 살펴볼까요?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은 첫 만남 7개월 만인 1991년 3월 결혼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훗날 SNS에 5번의 소개팅 중 3번째의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의 이름은 김혜경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라며 처음 만난 날의 설렘을 회상하기도 했죠. 특히 프러포즈 일화는 널리 알려진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반지가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김혜경 여사에게 건넨 이재명 대통령의 독특한 청혼법이었죠. 일기장 속에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직후 공장에 다녀야 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새벽 시장 청소를 도우라는 아버지에 대한 솔직한 감정 등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유학까지 포기하고 이재명과의 결혼을 선택한 김혜경 여사는 이후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한편 남편의 인생 여정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 김혜경 여사는 남편의 정계 진출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하죠.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 정치 세계에 뛰어드는 남편을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차츰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그녀는 서서히 그의 정치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김혜경 여사는 2018년 펴낸 에세이 밥을 지어요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이 사람처럼 정치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혼한다고 협박하기보다 응원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회상하며 남편의 길을 적극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내조자로서의 결심을 굳힌 그녀는 남편의 정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동행합니다. 함께 동행하기로 한 김혜경 여사. 정치 여정 속의 조용한 내조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남편 이재명의 정치 행보가 시작된 이후 김혜경 여사는 그림자 내조자로서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일 때도 그녀는 길바닥 천막에 누워 굶고 있는 남편을 도저히 두고 올 수 없을 것 같아 차마 광화문에 가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였다고 하죠. 이러한 그녀의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편을 향한 깊은 헌신과 배려를 보여주는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이 첫 대선 도전에 나섰을 당시 김혜경 여사는 민주당 경선 기간 일부 지역 일정을 남편과 동행했고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에 부부가 함께 출연하며 국민들에게 일상 속의 김혜경을 소개하기도 했죠. 이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소탈한 모습과 내조 방식이 공개되었고 유권자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1년 남편 이재명이 대선에 재도전하면서 김혜경 여사는 다시금 물밑에서 조용히 내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전과 달리 공식 유세장에 나서기보다는 전국 각지를 비공개로 찾아다니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봉사활동, 각종 조문 행사 참석, 전통시장 방문 등 국민 생활 현장에서 민심을 살피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조계사 등 사찰과 교회 등을 찾아가 불교계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예방하며 다양한 종교계 인사들과의 교류에도 힘썼죠. 이러한 행보는 언론에 크게 노출되진 않았지만 남편의 정치 활동을 후방에서 든든히 지원하는 김혜경 여사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남편에게 정치권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한 인터뷰에서 아내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받습니다. 집사람은 살림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하니 현장의 생생한 얘기 중 튀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역 사회에서 들은 민심과 의견을 남편에게 전해주며 정책 구상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역할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내 없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감사의 뜻을 표해왔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정치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인 2022년 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글을 남겨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마움에 답하듯 김혜경 여사는 조용히 세상과 이웃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그녀의 따뜻한 행보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김혜경 여사는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꾸준히 사회봉사와 자선활동에도 참여해왔죠.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 손잡는 행보를 지속했는데 이는 언론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2025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 여사는 한 달 남짓한 기간에만 100여 회가 넘는 크고 작은 봉사 일정을 소화했고 노인복지시설 급식 봉사, 장애인 시설 위문, 전통시장 상인 격려 등 그녀가 발길을 옮긴 곳마다 주민들과 조용히 소통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2025년 5월 16일 광주 효령 노인복지타운에서 배식 봉사 중인 김혜경 여사는 선거운동 중에도 노년층을 위한 봉사에 나서 따뜻한 소통을 펼치기도 했죠. 2025년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광주 5월 어머니 집에 들러 5.18 유족 어머니들을 만나 위로했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실을 알리는 데 힘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도 찾아가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어머니들의 아픈 기억에 깊이 공감합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유가족들은 멀리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했다는 후문입니다. 종교를 초월한 봉사활동도 눈에 띄었죠. 김혜경 여사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지만 불교계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2025년 선거운동 기간 첫 일정으로 대한불교조 개종 행사에 참석하고 천주교 명동 성당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종교 행사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불교계 원로인 자승 스님으로부터 천수안이라는 법명을 받을 정도로 불교계와도 가까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종교를 초월해 사회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김 여사는 한센인 마을인 전남 고흥 소록도를 찾아 한센병 환자들을 비공개로 위로하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남 목포 신항에 안치된 세월호 선체를 직접 둘러보기도 했죠. 이러한 일정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그녀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김 여사의 진심 어린 태도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라고 입을 모았고, 일부 어르신들은 덕분에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특히 선거 유세 기간 광주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을 찾아간 급식 봉사 일화는 현장에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김 여사는 예고 없이 식당에 나타나 1,500여 명의 어르신들께 국을 직접 퍼드리며 인사를 건넸고, 어르신들은 그녀의 소탈한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준비된 식사도 뒤로 한 채 사진을 찍으려는 행렬이 줄을 이었고, 친절하고 따뜻합니다라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봉사 현장 관계자는 예고 없는 방문이었지만 진심이 전해져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전하며 김혜경 여사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용한 내조의 힘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김혜경 여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성품과 내조 방식으로 유명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남편을 뒷받침하는 낮은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퍼스트레이디가 된 지금까지도 이어져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도 순백의 정장 차림에 작은 진주 귀걸이만 착용한 단아한 패션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죠. 화려함을 피하고 검소함을 택한 스타일에서 그녀의 가치관과 조심스러움이 엿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김 여사를 두고 소탈하고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입을 모읍니다. 권위의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친근하게 주변을 대하며 특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성남시장 부인 시절부터 관공서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용히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일화들이 전해지지만 김 여사는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을 보여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공을 돌리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는 평가입니다. 그녀의 이런 면모는 저서 출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2018년에 펴낸 가정 요리 에세이 밥을 지어요에는 정치색을 철저히 배제한 채 평범한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이 담담히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는 집밥 이야기와 소소한 일상이 펼쳐지는 이 책은 출간 당시 큰 주목을 받지 않았으나 훗날 김혜경 여사의 인간적인 매력이 알려지면서 역주행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24년 6월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를 정도로 뒤늦게 판매량이 급증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진솔한 면모에 공감한 팬덤층의 자발적 지지가 큰 힘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김혜경 여사의 조용한 그림자 내조에 대해 조용함 속에 오히려 더 깊은 동행이 있었습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죠. 즉, 보여주기식 행보보다 실질적인 내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남편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이러한 성품과 행동 방식은 남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한결같이 남편을 뒷받침한 그녀의 이야기는 지지층 사이에서 미담처럼 회자됩니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김혜경 여사에 대해 차분하고 신뢰가 갑니다라는 호평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의 조용한 행보가 오히려 대중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내실 있는 퍼스트레이디상을 보여주면서 국민적 호감도를 쌓아가는 중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 덕분에 향후 그녀가 펼칠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조용한 내조로 30년을 함께 걸어온 김혜경 여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심과 헌신의 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오늘도 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그리고 그 곁에 사람을 위한 따뜻한 동행으로 우리 나이엔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